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이 판도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32%고요. 네. 전기차 시장에서는 41%입니다.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는 중국을 봐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냐가 테슬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네.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마켓쉐어가 이게 이제 테슬라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 보면 좀 특이한 게 이게 석유 먹는 전통 자동차는 보면 중국은 거의 전 세계 백화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우리는 구경 못하는 차들이 중국 가면 다 있습니다. 약간 합자 형식으로 들어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자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60% 되고 네. 중국 본토 기업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40% 지금 2019년, 18년 같은 경우는 50%를 중국이 했다는 거죠. 세계 최대 시장이 이제 중국이었고 또 앞으로 한 5년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이제 50%의 점유율은 중국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하죠. 그래서 최근 이제 테슬라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서 이제 인구에 해서하는데 지금 테슬라 중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도에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저기가 바로 샹하이의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2019년에 상하이에다가 해외에서 가장 큰 이제 최대의 그 기가팩토리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기공식 하는 장면이고 지금 왼쪽이 이제 공장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한 51만 대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 한 42만 대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이 거의 이제 한 4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미국 반, 중국 반. 그렇죠. 네. 거의 이제 그런 정도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팔리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이제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한국 언론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는 사실은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900달러대에서 이제 600달러대로 툭 떨어졌지만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다가 보니까 이 테슬라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제 서학개미들이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줬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샀는데 이때가 주가가 피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줄어들면서 주가도 계속 같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이 시그널은 서학개미들의 순매수로 보면 된다. 그럴 정도로 가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하고 또 이제 테슬라의 영원한 팬인 이제 캐시 우드가 이제 아주 대립적인 의견을 내놔요. 네.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숏을 쳤다. 네. 근데 캐시우드는 그건 계속 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맞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이 테슬라의 점유율이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과 같지 않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전만 같지 않은 테슬라의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의 모습.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지금 3, 4월 달로 놓고 보면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가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중국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 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도지코인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만 사장이 정말로 한 눈물을 미친 듯이 파도 사실은 뭐 경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장이 한눈 팔고 딴짓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CEO 리스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전기차의 CEO로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비트코인 전문가로 또 도치코인 반려자로 일론 머스크가 더 인구의 해자를 해버리는 또 그리고 이제 구설수에 계속 오르죠. 비트코인 갖고서 이 테슬라 자동차 사기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결제 중단시켜버리는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명분도 좀 구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치코인이 태풍처럼 오는 것처럼 보다가 이게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폭락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뭐 이 경영자잖아요. 근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비트코인 관련되는 얘기들을 전기차 얘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아, 이건 좀 좋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방금 얘기하신 CEO 리스크예요. 네. 자기 전공도 아니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결정적이지도 않은 것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실제 본인도 더 이거에도 관심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만화가 월스트리트에서 게임스탑에 질렀다가 이 바이낸스에 질렀다가 지금 도지에다 질러다가 이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이거 결제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모조리 다가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본질은 테슬라 자동차에서 찾아야죠.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잘할 수 있냐는 건데 지금 뭐 개가 위성에 가니 많이 이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가 아주 경치 좋은데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치만 좋고 이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5월 달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18만 5천 대로 지난달 13만 2천 대보다도 확 늘었어요. 네. 그래서 트렌드로 보더라도 이것이 회복의 조짐이 확연하게 보이고 네. 2019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이제 2배 이상. 그래서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7만 1,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네. 지금 18만 5천 대가 팔린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업체별로 판매 대수를 보면 이 테슬라가 이게 숫자가 툭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형차,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들도 점유율이 그래서 판매 대수는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데 마켓 쉐어가 툭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5개 회사 테슬라, 비아디, 니오, 샤오펑, 리오토 요 5개만 갖고 점유율을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테슬라 점유율이 한 53%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40%로 떨어져요. 또 이게 추이 자체가 좀 세 번 연속, 그렇죠.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게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월달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하고 비아디,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는 지금 비아디하고 테슬라가 1, 2를 놓고 다투는데 네. 지금 이게 5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테슬라가 확 떨어져서 11.9%까지 떨어졌고 18.3%에서 지금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10%에서 19.5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달에 조금 떨어져서 17.2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테슬라의 점유율 뭐 작년 2월 달 같은 경우는 25%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11%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4월 수치까지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수치로 따지면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월에는. 그렇죠. 5월 달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뭐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샹하이 모터쇼에서 그 테슬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차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진 것도 하나 있고 악재가.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서로 전쟁이 좀 가열화되면서 국산품을 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작용을 했었고. 또 관공서에서 또 사지 못하게 테슬라 사지 못하게 또 그렇죠. 했던 뉴스도 있었던 기억이 그런 납니다.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제품 이미지도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네. 어쨌거나 이것이 떨어지는 속도는 이게 너무 이제 심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보면 기대에 비해서 이제 실적들이 받치지 못하는 이제 그걸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보급률은 이제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1대 이제 그때 죽음의 격이 하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 7%, 그 2023년 가면 한 12%, 2025년 가면 20%, 이제 갈수록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빨리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충전소죠. 충전소가 몇 개가 있냐? 우리도 뭐 수소차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뭐 충전소가 뭐 여의도에 한 대 있고 뭐 이러니 그거 늘어가기가 힘들어서 잘 못 사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개인이 만든 충전소가 87만 개, 이 공공이 만든 게 81만 개에서 168만 개가 지금 이제 충전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충전이 쉽기 때문에 차량을 좀 쉽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서 그 1선 도시, 2선 도시 이 지역이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1선 도시, 2선 도시가 거의 전체의 한 70%? 이 정도를 차지를 해요. 네. 1선 도시, 2선 도시 중심으로 간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뭐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를 먹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보조금이에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주냐가 이게 관건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다 재정이 정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줄 수 없었죠. 근데 중국은 뭐 재정이 튼튼하니까 이걸 왕창 줬고, 근데 문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부터 이제 그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는 시장이 자기 혼자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 2022년까지만 이제 보조금, 그래서 지금 400km 한번 충전했을 때 400km 이상 가는, 300에서 400 이상 가는 경우에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2022년까지.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진검승부를 그 스스로 원가 절감을 얼마를 하냐. 여기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보조금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앞으로 그 5년 이때까지 지금 뭐 거의 한 3배 이상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구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네. 2020년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중국의 이제 소형 자동차 3사, 뭐 샤오퐁, 니어, 리샹, 그리고 테슬라, 뭐 이런 4-5개 회사들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대거 진입을 했다는 거죠. 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전기차 전용 회사가 한 24% 비중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76%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호랑이 없는 굴에서 이 토끼들이 왕노릇을 하다가 전통적인 뭐 몇백만 대씩을 만드는 차량들이 대거 전기차로 지금 돌아버렸다는 거고 네. 또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이 지점이라든지 유통망이나 AS망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망도 튼튼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대거 진입이 있다는 거. 또 플러스해서 지금 애플, 하웨이, 샤오미, 바이두 뭐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다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그래서- 모빌리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부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정말 박 터지는 시장이다. 네. 점점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성을 어떻게 하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툭툭툭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기분이 나쁜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는 아마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기존 자동차 회사하고 신규 전기 자동차 회사, 그다음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인데,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이 금광이 발견됐을 때 청바지 장사가 돈 벌듯이 이 청바지 장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CATL 지난 시간에 우리도 봤습니다. 이게 지금 24% 1등이고 LG화학이 23%, 일본의 마쓰시다가 19%, 비아디가 4등입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보면 양극재 46%, 음극재 34%, 방막의 45%, 그리고 전해액의 7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의 거의 서플라이 체인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도 호주나 칠레, 콩고 여기에 이 광산을 이제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일관 생산 체제를 중국이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국계의 비중이 배터리에서 46%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32%. 그래서 한국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대 회사인데 이걸 다 합쳐봤자 32%밖에 안 돼요. CATL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33%는 CATL이 안 되고 CATL과 비아디가 합쳐서 현재 40%.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앙 리디엔이라는 회사하고 구어시엔 가오카오로 하는 요 5%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46%가 이게 중국이고,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기도 하지만 배터리에서도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2의 반도체라고도 얘기하는 배터리 문제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배터리 쪽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비아디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비아디는 배터리로 출발한 회사하고 또 전기차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5월달 이후로 주가들이 아주 이제 그 이쁘게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청바지 장사. 네. 점유율의 상승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효과를 받았다. 그래서 테슬라를 이긴 점유율, 네. 그리고 배터리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어시엔 가오카오로 하는 요 회사가 아까 보셨던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 배터리 랭킹에 한 8위 정도 하는 네. 그 배터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도 보면은 이제 5월달 이후로 아주 이제 이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들은 주가가 $900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이 이것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수준이다. 네. 그리고 그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대거 진입, 그리고 플랫폼 기업까지의 이제 진입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이제 이걸 막아낼 거냐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기차를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저희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차보다는 그 다운스트림, 결국은 이제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이미 주식시장에서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맹으로서 중국을 포위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두 개가 반도체하고 배터리죠. 그래서 뭐 경쟁력이 없으면 포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 46%를 중국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보는 것하고 같은 관점으로 이제는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아마 유망한 종목, 유망한 이제 소재, 네. 장비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5년 내에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의 뭐 전기차 시장 그 계속적으로 워치를 해야 되고 네. 그 시장 자체보다는 경쟁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다운스트림의 그 배터리나 소재 네. 이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CEC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점유율 변화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 드렸습니다. 이 청바지 장사를 공략해라 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통계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